안녕하세요. 야담과 부입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자, 들어보시오. 여기 한 사내의 기구하고도 기묘한 이야기가 바람결에 실려 전해져 내려오니 옛날 옛적 이 조선 팔도의 등짐 하나가 전 재산인 장사치가 있었겄다. 성은 배여. 다들 그저 배 서방이라 불렀지. 그의 등을 짓누르는 것은 보침의 무게만이 아니었어. 30하고도 몇 해를 더 넘긴 나이, 짝 없는 외로움,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이 보이지 않는 짐이 되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 그의 손을 보았소? 마디마디 굵어진 채 갈라지고 때가 낀 손, 그 손으로 만져본 돈이라곤 엽전 서너 푼이 전부인 날이 허다했으니 오죽했겠소. 하지만 신은 공평하다 했던가. 그에게서 제복은 앗아갔을지언정 비단결보다 고운 심성 하나는 넉넉히 내려주셨지. 길가에 주저앉아 흙 묻은 주먹밥을 꾸역꾸역 넘기다가도 저편에서 굶주린 눈으로 저를 보는 아이라도 있으면 반을 뚝 떼어 건네고야 마는 그런 사내였어. 어허, 이놈아. 체하겠다. 물이라도 마셔가며 먹으려무나 이제 허기는 생각도 않고 그리 말하며 아이의 등을 투박하게 두드려주곤 했지. 그런 배 서방이 하루는 평안도 어느 큰 읍내 장터에 다다랐어. 아이고, 장터란 곳이 원래 시끄럽다지만 그날따라 유독 한쪽 구석이 소란스러웠지. 67살 됨직한 아이들이 원을 그리고 둘러서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구르고 있더란 말이야. 바보 처녀다. 광인년이다. 저리 가라고 해도 말도 못 알아듣네. 그 중앙에 처녀 하나가 있었어.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 위태롭게 서서 말이야. 머리는 까치집처럼 부스스했고 입은 옷은 누더기라 해야 할지 옷니라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지. 잿빛 얼굴로 허공 어딘가를 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실처럼 가늘게 뽑아내고 있었어. 아이들 몇몇은 작은 돌멩이를 주워들고 던질까 말까 낄낄거리고 있었고 그 꼴을 본 배 서방의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지. 보찜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 이놈들아,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들이냐. 너희 부모님께서 약한 사람을 그리 괴롭히라 가르치시더냐. 호통 소리에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꽁지가 빠져라 흩어졌지. 소란이 멎자 처녀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어. 배 서방은 한숨을 내쉬며 다가가 처녀의 어깨에 쌓인 먼지를 털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지. 괜찮소, 처자. 놀랐을 텐데 어쩌다 혼자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있었소. 집은 어디시오? 처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배 서방을 바라보았어. 배 서방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지. 그 눈 때문이었어. 세상 모든 때가 묻은 누더기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했거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이 자신을 빤히 들여다보자 배 서방은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어. 그때 처녀의 배에서 꼬르륵 하고 작은 소리가 났지. 배 서방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피식 웃으며 품을 뒤졌어. 아침에 먹으려고 품에 넣어두었던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찐 옥수수 한 자루. 그걸 꺼내 처녀에게 건넸지. 자, 이거라도 요기하시오. 보아하니 한참을 굶은 듯한데. 처녀는 옥수수와 배 서방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그걸 받아 들었어. 그리고는 다람쥐처럼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참으로 맛나게 먹기 시작했지. 배 서방은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어. 옥수수를 알갱이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은 처녀가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 그 목소리는 메마른 땅에서 피어난 꽃처럼
어딘가 현실감 없는 음색이었지. 고맙소, 서방님. 귀한 것을 주셨으니 나도 귀한 것을 드리리다. 내일 아침 장을 떠날 때 북쪽 나루터로는 절대로 가지 마시오. 용왕님이 진노하시어 낡은 다리를 거두어 가실 것이니. 말을 마친 처녀는 다시 입을 다물고 허공을 바라보았어. 배서방은 역시 온전한 정신이 아니구나. 나를 딱하게 여겨 도와주려는 마음이 헛것을 보게 한 게지, 그리 생각했지. 하지만 그 마음이 갸륵하여 싫은 내색은 할 수 없었어. 허허, 그래. 처자의 말을 새겨 듣겠소. 고구마 한 자루의 귀한 정보까지 얻었으니 내가 큰 이문을 남겼구려. 몸조심하시오. 그렇게 대답해주고는 배서방은 보찜을 고쳐 메고 제 갈 길을 갔어. 다음 날 새벽이었어. 간밤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지. 배서방은 다른 장사치 몇몇과 어울려 보찜을 꾸렸어. 다들 가장 빠른 길인 북쪽 나루터로 향하려던 참이었지. 한 장사치가 배서방을 재촉했어. 배서방, 꿈을 대다 나루터에 사람 몰리겠네. 어서 가세. 그 순간 배서방의 뇌리에 어제 그 처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는 거야. 북쪽 나루터로는 절대로 가지 마시오. 에이, 설마. 미친 처녀의 헛소리를 믿는단 말인가. 기성과 합리가 그리 외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어. 그 맑고 깊던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지. 결국 그는 동료들에게 손을 저었어. 나는 속이 좋지 않아 시험시험 서쪽 길로 돌아가야겠네. 먼저들 가게나. 동료들은 별난 사람 다 보겠네 하며 혀를 차고는 먼저 떠나갔지. 반나절은 좋기 더 걸리는 멀고 험한 서쪽 길. 배서방은 툴툴거리면서도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겼어. 그런데 그날 점심나절 막 주막에 들어서려던 배서방의 귀에 끔찍한 소문이 들려왔어. 장터가 발칵 뒤집혔다는 거야. 간밤에 내린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낡아빠진 북쪽 나루터 다리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는 거지. 아침 일찍 그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이 보찜과 함께 거센 물살에 휩쓸려 몇몇은 목숨을 잃고 부지기수가 크게 다쳤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어. 배서방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어. 만약 내가 그 처녀의 말을 무시하고 그 길을 갔더라면 지금쯤 차가운 강물 속에 잠겨 있었을 게 아니겠소?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 그는 보찜도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어제 그 장터로 내달렸어.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지. 장터 한 구석, 처녀는 어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 마치 천년의 세월을 그리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배서방은 처녀의 앞에 이르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고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어. 처자, 아니, 은인이요. 이 미련한 놈이 처자의 말을 반신반의했으니 죽어 마땅하오. 덕분에 내 목숨을 구했소. 이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자 처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번에는 배 서방의 눈 깊은 곳을 꿰뚫어 보듯 응시하며 말했어. 서방님은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에 곧 큰 부자가 될 운명이오. 내 말을 들으시오. 지금 당장 가진 돈을 모두 터시오. 그리고 그 발로 제주로 가시오. 제주에 가서 사람들이 쓸모없다 버리는 말총을 보이는 족족 사 모으시오. 아무도 사려 하지 않을 테니 헐갑에 곳간을 채울 수 있을게요. 그리고는 그걸 싣고 육지로 나와 해가 뜨고 지기를 90번만 딱 3달만 기다리시오.
그리하면 하늘이 서방님께 복을 내릴 것이요. 말총이라니. 갓을 만드는 데나 조금 쓰일까? 그마저도 이제는 더 좋은 재료가 많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이었어. 그걸 사기 위해 전 재산을 털라니.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이지 황당무계한 소리였지. 하지만 배서방은 이미 제 이성과 합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후였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처녀에게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리고는 그대로 돌아섰지. 그리고는 정말로 그 길로 몇 년간 풍푼히 모아두었던 쌈짓돈은 물론 지고 있던 옷감보찜까지 장터에서 헐갑에 팔아치웠어. 그렇게 손에 쥔 얼마 안 되는 돈을 품에 안고 그는 죽기 살기로 제주로 향하는 배에 올랐지. 제주에 가보니 과연 처녀의 말대로였어. 말총은 짐승의 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마구간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썩어가고 있었어. 배서방이 그걸 돈을 주고 사겠다니 사람들은 육지에서 온 미친놈이라며 손가락질하면서도 돈을 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 오히려 곶감만 차지하던 쓰레기를 치워준다며 고마워할 정도였어. 배서방은 그렇게 제주섬의 말총이란 말총은 씨를 말리듯 긁어모았어. 배를 빌려 그걸 육지로 싣고 나오니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고 수중에는 정말 엽전 한 입 남지 않았지. 한양 근처에 다 쓰러져가는 창고 하나를 겨우 얻어 말총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배서방의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어.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지. 쌓여있는 말총에서는 퀴퀴한 냄새만 날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돈은 이미 바닥나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기 일쑤였지. 배서방의 마음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어. 내가 정말 미쳤구나. 미친 처녀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던져버렸어. 아,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절망하던 바로 그 어느 날이었어. 나라의 커다란 방이 나붙었어. 임금님께서 친히 내리신 어명이었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날로 심해지는 사치를 금한다. 금일 이후로 조복을 입는 관리는 물론 전국의 모든 양반은 기존의 화려한 갓을 벗고 검소함의 상징인 말총으로 엮은 갓, 총갓, 만을 착용토록 하라. 이게 웬일이오. 청천벽력 같은 어명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 전국에 갓 만드는 공방들이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말총을 구하려니 세상에 말총이 있어야지. 온 나라의 말총을 누가 다 사갔는지 수소문이 시작됐고 그 끝에는 그렇소. 한양 변두리 다 쓰러져가는 창고에 산더미 같은 말총을 쌓아두고 굶고 있던 배서방이 있었던 게지. 상인들이 구름대처럼 배서방의 창고로 몰려들었어. 처음에는 이 사람아, 그까진 말총 얼마나 한다고 어서 헐갑에 넘기게 하며 윽박 지르던 자들도 온 나라를 뒤져도 말총 한 줌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태도가 바뀌었지. 배상인 어른. 배대주님. 그들은 배서방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 제발 저희에게 말총을 파십시오. 부르시는 게 값입니다. 그리하여 배서방은 하루아침에 보찜장수에서 나라 제1의 거상이 되었어.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배서방이라 부르지 않고 배대주라 부르며 떠받들었지. 산더미 같은 재물을 얻게 된 배대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 처녀를 찾아 나서는 것이었어. 그는 전국의 장터를 이 잡듯 뒤지고 사람을 풀어 수소문했지만 그 누더기를 걸친 바보 처녀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그녀는 마치 이른 새벽의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어. 배대주는 평생토록 그 처녀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해. 그리고 자신이 가난했을 때의 서름을 기억하며 가는 곳마다 창고를 열어 굶주린 이를 먹이고 병든 이를 돌보며 큰 덕을 쌓았다고 하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어. 그 바보 처녀는 인간이 아니었을 거라고. 마음씨 착한 배서방을 돕기 위해 관세음보살님께서 잠시 이 땅에 미천한 몸으로 내려오셨던 것이라고 말이야. 허허, 그러니 사람의 복이란 것이 이렇듯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법이라. 눈앞에 이익만 좇지 않고 남에게 온정을 베풀다 보면 미친 사람의 헛소리 같은 말 속에서도 하늘이 내리는 천금 같은 기회가 숨어있는 법이지. 이게 바로 내가 오늘 그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여.